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현재는 8시 53분 3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재료는 여전하고요. 하지만 앞서서 미리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증시도 지난주 후반에 참 힘드셨죠. 주 초반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바닥을 잡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눈치를 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전고래일 종가 대비로는 0.01% 오른 2,504.74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이어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지난 8월 10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해서 밀렸었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브레이크를 좀 잡지 않을까, 2,500선에서는 하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상으로는 2,480선 라인대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좀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있는 이동평균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해줄 것인지 2,500선 지지력 테스트, 오늘 지수를 보시는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네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변동성이 굉장했었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포인트로는 1.6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875.6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지금 아래쪽에 863선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약간 더 많습니다. 9대 11 정도, 거의 엇비슷한 비중으로 상승과 하락불이 양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호가 잡히지 않은 종목도 있고요. 종목군들도 눈치 보기 뚜렷한데 이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맥신입니다.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 이 짧은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머니들의 이동들이 가팔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초전도체,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또 관광객 들어온다, 맥신, 여러 가지 새로운 키워드의 목마름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맥신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를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모로 꿈의 신소재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되면서 또 종목군들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휴비스 오늘 장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렇습니다. 나인테크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맥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후반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이어서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장까지 연속성이 일단은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경산업도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였죠. 오늘 장 24%, 그리고 경동인베스트도 지난주 상한가였던 이 맥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장 23%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 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도 나란히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에는 18% 정도 오르면서 이런 지난 금요일에 무더기 상한가였다면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일정 부분의 온도차가 좀 발생하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했던 IPS라든지 나노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한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CJ CGV가 현재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제3자 배정 유증 주금 납입 목적으로 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다가 주식 신규 양수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 나타나면서 CJ CGV 오늘 장에서 15%의 강한 상승으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항공 섹터 계속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다소 좀 밀려 내려가기는 했었고요. 맥신이라든지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는 이 중국의 관광객이 대차 몰려오고 있다. 이 제주도에 현재 예약을 해놓은 크루즈선만 200척이 넘는다. 이런 보도들이 꾸준히 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오늘 장에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봐야겠습니다. 에어부산이 오늘 장에서는 한 10%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동시효과 구간이어서 그 사이에 약간 탄력이 둔화되네요. 한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 반반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거의 좀 양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장에서 무덤덤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정도고 삼성 SDI 1%대, 포스코홀딩스도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기아 0.77% 정도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호가상으로는 톱10 가운데서 다소 좀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에어부산 체크를 해드렸는데 한진칼도 2.5% 정도 플러스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섹터 비교적 양호하게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오늘 급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 주주 배정 유증을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코스모화학이 오늘 장에서 10% 정도 약세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시장의 상승 움직임에 다소 좀 못 미치면서 차익 매물 받으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쪽으로 2% 안팎의 마이너스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많은데요. 아직 이쪽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강보합권 출발 앞두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코스피 지수 2,500선 주 초반에 테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맞춰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은 또 반도체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현재 호가상으로는 반도체가 꽤나 시장 대비로는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오늘 10시 중요합니다. 10시 15분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 LPR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하하지 않을까. 현재 중국 상황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돈 풀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 시간으로 10시 15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철강 관련주인데 넥스틸, 코스피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매크로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은 0.37%가량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513포인트 선 회복을 하면서 2,500포인트 선 그리고 2,510포인트 선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씩 더 탄력을 받아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전일 종가 대비 0.45% 포인트로 봤을 때는 3.9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8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93억 원 사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5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5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세를 연출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10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하고 있는 섹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섹터가 오늘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섹터가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0.99% 오르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늘 CJ-CGV가 9.7%가량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수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 섹터 1%대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1.01%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증권 섹터도 0.81%, 의약품 섹터까지도 0.59%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는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구간 3%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가스업이 0.2%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섬유의복 섹터가 그 다음으로 0.24%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0.6%가량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6% 오른 11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 반도체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점 확인 가능하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 중에서도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LG화학 0.7%가량 오른 57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완성차 기업들은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32%가량 조정받으면서 18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0.13%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7만 8,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도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0.44%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모비스 현재 구간 22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장주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오늘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1.41%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21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1.14% 강세 출발하면서 4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구간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18% 강보합권 내 움직임 나타내면서 5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타격을 받았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1.76% 오른 31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 1.39% 튀어 오르면서 10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파란불입니다. 0.47% 하락한 21만 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포스코 DX는 함께 탄력 받아 나갑니다. 1.53% 상승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코스닥에서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13%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2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도 0.33%로 대체적으로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 증시에서도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HPSP 1.36%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의 경우 0.12%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와 또 게임 섹터 같은 이 성장주들 코스닥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펄어비스가 0.7%, 또 카카오게임즈가 2.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자금이
빨리 돕니다. 테마주들의 이 생애 주기가 점차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하락 종목 쪽으로는 단계 급등을 했던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 들어온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죠. 화장품 쪽 지금 한국 화장품도 10% 이상의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을 비롯해서 카지노 쪽도 안 좋고 그리고 화장품 쪽, 면세 쪽 다 안 좋습니다. JTC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중소형 업체들까지 현재 동반해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 10% 안팎으로 밀리는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상당수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 고요. 그래서 초전도체,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 그리고 좋은 쪽으로 돈이 또 빠르게 움직이는 쪽 테마주에서 나온 자금은 테마로 들어가게 마련이겠죠. 맥신입니다. 맥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형주들이 잠잠하게 양호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급등이 어느 쪽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1% 안팎에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사이즈를 좀 좁혀보면 오늘 음식료품 쪽 괜찮습니다. 인산가나 보라티알, 샘표 이런 종목군들인데 샘표가 움직이고 다시 미중 간의 관계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히토류 쪽 대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슬슬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짚어볼까요? 김민당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대형주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뚜렷해 보입니다. 이 테마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맥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초전도체주가 급락함과 동시에 맥신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맥신 테마주가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휴비스가 29.94%로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 아래로 태경산업이 27.81%, 경동인베스트가 27.4% 오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닉 오토메이션이 29.87%로 상한가 나타낸 가운데 나인테크도 29.8%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맥신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금요일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맥신 대량 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출발부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막 LK99라는 표현이 입에 붙으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용어, 새로운 또 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맥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고요. 이 역시도 자기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꿈의 신소재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또 연구진이 이와 관련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 추후에 검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보도가 좀 더 나오게 될 텐데요. 시장은 이미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무더기 상한가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지 앞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패턴일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그쵸? 얘기로. 전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차트를 보고 네. 저는 대응하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하시고 그런데 이제 너무 기대감 또 높게 잡았다가 또 못 팔면은 또 네. 저번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무더기 또 하한가 기록해서 또 부상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좀 상한가나 가령 예를 들면 풀린다든가 하면은 좀 매도하고 아니면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차트 좀 괜찮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테마주의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맥신 관련주 첫 번째로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신 쪽에 자리를 내준 그러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대체적으로는 좀 국내 해외에서 연구진들도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거는 아니어가지고요. 초전도체 지금 늦게 들어가신 분들 급락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저는 이미 뭐 이제 한 차례 이제 휩쓸고 지나가고 이제 네. 새로운 대체가 또 맥신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네. 요즘 테마주 이렇게 너무 굉장히 좀 투기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단기 매매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쳐다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쪽에 들어가서 그냥 충분히 좀 짧게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쪽 테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려를 낳고 있는 쪽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종목군들 앞서서 너무 힘을 빼서인지 아니면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또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낙폭이 깊습니다. 코리아나가 11% 크게 밀려 내려가고요. 한국화장품, 뭐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 뭐 다 밀립니다. 한국콜마도 3.5% 정도 약세권된 흐름이고요. 그리고 대형주로 가보시면은 아모레주 쪽으로도 한 2% 정도의 약세 흐름입니다. 면세 쪽으로 호텔신라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쪽, 카지노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일선 이탈 나오네요. 오늘장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GKL은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과 관련된 부분 지금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아마 슬슬 이제부터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숫자는 뭐 3분기, 4분기에 계속 찍히게 될 텐데 관련주들 현재는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중국에 뭐 지금 뭐 부동산 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단체 관광객이 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10명 올 게 뭐 한 7, 8명, 6, 7명 뭐 넘어오는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려감 때문에 뭐 그동안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이제는 또 우려감이 또 들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우려감이 좀 잦아들면은 뭐 실적에 보고 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서 이익을 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너무 중국 관련해서 너무 이제는 너무 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주가에 단체 관광 반영이 돼 있으니까 안 좋은 것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 이번 이슈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다라는 뉴스로 올랐던 부분은 일정 부분 반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단기 추세는 좀 꺾인 거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다음은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잠잠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ISC가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꿋꿋하게 시장이 지난주에 좀 흔들릴 때도 이 종목이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데 오늘장 10만 원 선 확실하게 좀 넘어서고 그 이상에서의 움직임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물론 뭐 일제히 오르는 건 아닌데 HPSP도 한 2% 정도 올라서 시장 대비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도 봐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ISC도 그렇고 특히 뭐 좀 같은 소켓 계열, 부품 계열이 TF 이동은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도 잠시 보시면은 소폭 상승하고 있고 네. 전체적인 지수에 지금 견인하는 거는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말자. 이제 고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이 단기 반등, 엔비디아 이슈 역시 반도체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매기가 붙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먼저 저는 강세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2,500 살짝 이탈했다가 뭐 회복되는 과정에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일러가지고 반도체주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로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 그 이후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와 미국,
한미 공동해서 일지훈련 오늘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꺾이길래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르지 않기를 좀 바랬는데 올랐네요. 지금 다시금 중국과의 관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대두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유니온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대두 쪽으로 샘표나 샘표 식품 그리고 신송홀딩스 이쪽까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는 지금 이 맥신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그런지 오늘장에 이거를 연속된 강한 상승세 타고 있는데 다시금 또 중국과의 관련된 부분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이런 이슈 좀 어떻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아니지 정상회담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중국이 우려감도 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또 무기화하지 않겠냐 그런 그쵸. 것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 테마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좀 보시면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역시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이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슈를 가지고 이거 다시 움직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뭐 눈높이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반도체 이외의 관련 주식들은 좀 상승 탄력 만약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차익 실현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오랜만에 좀 봅니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2022년 3월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나라 생산기지에서 공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제품 수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RA 법안 시행되고 나서 우리는 2차전지 쪽을 봤지만 신재생 쪽, 태양광 쪽도 수혜 섹터다라는 분석들도 일상 좀 있었는데요. 한화솔루션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쪽이 많이 밀렸었네요. 올해 내내 뒷걸음질 치다가 오늘장 한 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오랜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흐름 어떻게 좀 보세요? 태양광 쪽이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의 수혜가 당연히 좀 예상이 됐는데 주가가 좀 빠졌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흐름이 안 좋았어요. 뭐 그거에 맞춰서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명에너지도 최근에 주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소폭 반등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상승세가 단발성, 전 지금 바로 뭐 $80 초반에서 WTI 기준으로 꺾인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은 태양광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일단 바닥은 네. 나왔다. 네. 조금 전에 유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정유나 석유화학 쪽까지 둘레둘레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소비가 약간 전 세계적인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유가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WTI 기준으로는 $81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유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LCC 쪽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2.5% 상승이고요. 대한유화가 3% 정도, 거의 4%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쪽으로는 S오일이 0.6%가량, 그리고 GS가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4% 정도 오르면서 현재 석유화학 쪽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는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석유화학 쪽은 저는 안 좋게 봐요. 뭐 중국 관련이니까 중국 관련해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중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전혀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일단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뭐 저는 다 안 좋게 본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유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시면 미국의 WTI 차트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지금 이건데 거의 비슷하죠. 지금 흐름 똑같이 거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정유주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 쪽에서도 지금 거의 뭐 $10 가까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은 좀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뭐 다음 주 내에 지금 현재 전염병의 단계를 좀 하향 조정을 한다. 그래서 독감처럼 이제 좀 우리 생활에 녹아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국내에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요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오미크론의 하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재차 위험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마시스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젠도 한 3%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볼게요. 5% 정도 빠르게 고점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분들은 대체적으로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보겠습니다. 3.5%가량의 상승권인데 코로나, 뭐 여름 전염병, 여름에 다시 한번 또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다가 또 뭐 다음 주쯤이면은 하향 조정할 거다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하위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고 있고 뉴스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근데 하위 바이러스 그 뉴스를 봤는데 네네. 그게 아직까지 뭐 많이 퍼지지도 않은 상태고 아직 전 세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더 확산이 될지 여부는 우리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런 멘트가 나온 만큼 저거는 진단키트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그냥 뭐 흐지부지 또 후속 기사도 없고 그냥 뭐 많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물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면은 좀 적자나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봉쇄 조치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2차전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한동안 좀 힘들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동안 주목을 덜 받았던 동박 쪽, 알루미늄 박 쪽, 그리고 케이스 만들고 이쪽이 괜찮습니다. 동아기업 5% 정도 오르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이 종목 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알미늄 쪽이 좋거든요. 지금 뭐 삼화알미늄이라든지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그리고 케이스 만들고 뭐 이런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좀 분류가 되는 TCC 스틸 이쪽으로도 10%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2차전지가 완전히 또 꺾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흐름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동박 쪽이 그동안에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네. 좀 주가는 좀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별로 그런데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별로 메리트는 없어요.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양극재 쪽이 먼저 움직이니까 저는 네. 이쪽으로는 그냥 지금 현재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C 차트 보시면은 그냥 박스권이나 박스권 소폭 하향 이탈 뭐 이렇게 대신 낙폭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양극재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많이 빠지면 오르고 많이 오르면 좀 빠지고 그냥 당분간 그냥 박스권이나 박스권 소폭 하향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